만주를 호령하던 거인, 발해의 마지막 날. 926년 정월, 동북아시아의 거대 제국 발해가 단 보름 만에 거란의 침공으로 멸망했다는 기록은 오랫동안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당나라조차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인 해동성국이라 불렀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29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발해가 직면했던 내부의 균열과 거란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멸망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 황제의 나라 고구려를 뛰어넘는 대제국. 발해는 단순히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발해의 영토는 사방 5,000리에 달했으며 이는 고구려 최대 영토의 약 1.5배가 넘는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역이었습니다. 발해의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당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3대 문왕의 딸들인 정예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석에는 아버지를 황상이라 부른 기록이 선명히 남아있죠. 또한 대흥, 건흥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발해가 결코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자주적인 황제국임을 천명했습니다. 발해는 오경 15부 62주의 정교한 행정체계와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당, 신라, 일본, 거란, 심지어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6개의 거대한 무역 루트를 갖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국가였습니다. 제국의 황혼,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 하지만 해동성국의 영광 뒤에는 서서히 어둠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공격 이전에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지배층 내부의 권력 다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25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발해의 근간이었던 지방 세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해 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말갈족 수령들이 중앙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국의 결속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진 발해는 더 이상 거란의 위협에 단결하여 맞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고립된 발해. 설상가상으로 발해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발해의 든든한 무역 파트너이자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당나라가 907년에 멸망한 것입니다. 당나라가 사라진 혼란을 틈타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부족을 통합하고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거란에게 있어 중원 진출을 위해 배후를 위협하는 발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고려와 일본 등에 사신을 보내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 고려는 후삼국 통일 전쟁에 여념이 없었고 일본 역시 내부 사정으로 지원군을 보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발해는 거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야 했습니다. 15일간의 전쟁, 멸망의 미스테리를 풀다. 흔히 발해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발해와 거란은 요동의 지배권을 두고 약 20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발해는 결국 거란의 결정적인 기만 전술에 무너지고 맙니다. 925년 12월 거란군은 발해의 주력군이 요동의 방어선에 집중된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인 거란도를 타고 수도 상경을 향해 전격전을 감행했습니다. 발해의 서쪽 요충지인 부여부가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었고 거란군은 멈추지 않고 수도 상경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미 내분으로 방어 의지가 꺾인 수도의 귀족들과 병사들은 저항하지 못했고 대인선 왕은 포위 3일 만에 소복을 입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거란이 군사를 일으킨 지 불과 15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때 멸망의 원인으로 제기되었던 백두산 화산 폭발설은 최근 연구 결과 폭발 시점이 926년 이후인 것으로 밝혀지며 과학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결국 발해는 내부의 붕괴와 거란의 치밀한 전략적 기습이 맞물린 결과로 멸망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은 제국의 혼. 나라는 사라졌지만 발해의 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10만 명의 유민들은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한 고려로 향했고 태조왕건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만주에 남은 이들은 200년 가까이 끈질긴 부흥운동을 전개하며 발해의 맥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해동성국 발해의 역사는 단순히 망한 나라의 기록이 아니라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삐친 제국 발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